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에 제가 했었던 꽁초 투자에 대해서 복기를 보고자 합니다. 투자자는 자기가 개입됐던 각 케이스들의 내용을 복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죠. 바둑에서의 프로들이 매판을 복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창호 구단께서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하게 해준다고 했었죠. 자, 과거에 저도 가치 투자 쪽으로 입문을 할 때 벤저민 그레이엄에 져서 현명한 투자자와 증권 분석을 끼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들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레이엄의 경험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게 되는데 가장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부분이 순연금성 자산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기계적으로 하니까 저도 같이 그런 걸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당시에는 요약되거나 통합된 사이트 같은 게 쓸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신문지, 호가 페이지에서 회사명 이렇게 뒀다가 공시 하나 쳐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발라내는 노가다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유 순연금보다 시가총액이 싼 이른바 금고 안에 현금이 더 들어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삼성 공조가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발견했던 회사는 세진 TS라는 회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걸 제가 발견했을 때 와, 신봤다. 이채원 형님도 못 찾은 거를 내가 찾았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도라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TFT LCD용 시트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96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2004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입상을 했습니다. 현재의 대주주 김인식 대표가 지분이 예전 대비 좀 줄었지만 여전히 단일주주로서 47%가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임원들의 이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회사가 90년도에 세진 상사를 모태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걸 알 수 있고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겠죠. TFT LCD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인데요. 사업보고서에는 이 산업이 진입장벽이 있고 고급형 수요가 있고 블라블라블라 막 써놨는데 이 내용 자체는 매년 기계적으로 올라오는 내용이라고 봐야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그 LCD를 좀 하고 있고 세진 TS는 자회사를 포함해서 필름에 광학 코팅을 한 원재료를 필름 회사나 LG전자 이런 전방에 납품을 해주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LCD 디스플레이를 해체해보면은 이런 많은 종류의 시트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반사 시트, 확산 시트, 보호 시트, 프리즘 시트 각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성 업체 삼성과 LG 쪽에 납품을 하거나 해외 쪽에도 좀 주고 필름으로 가공해서 파는 업체들한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동사가 이런 일을 하는 애들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은 40%로 높다고 하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타 필름류처럼 이렇게 원재료로 갖고 와가지고 필름 원단에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커팅해서 팔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시트를 어떻게 만들든 간에 당장 드는 생각은 야, LCD를 누가 보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데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OLED는 확대가 되고 있죠. 그 트렌드는 지속될 것 같은데 그나마도 LCD 쪽이 중국 애들의 엄청난 단연간의 캐파 증설 이후로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국내는 점유율을 계속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방인 LCD 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 회사의 제품 가격도 공시로 보면은 평균 전년 대비 한 10% 정도씩 매년 인하가 된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속한 산업에서 Q도 줄어들고 P도 줄어들고 여러모로 좋지 않아 보이죠. 제가 이 회사를 보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매년 긴가민가 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후로 매출은 서서히 계속 감소를 하는 추이로 가게 되었고 다운사이징 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과거에 매출이 잠시 이렇게 좋아졌던 시절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이익 레벨은 좋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기간을 적자를 내면서 회사가 안 좋았었습니다. 현금이 250억 정도 계속 있었는데 요거 장사 잘 안 될 때는 까먹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20년도에 갑자기 대폭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요. 자, 20년도에는 2, 3분기에 기존 대비 매출액이 일부 올라왔는데 신규 모델이 일부 추가가 된 영향이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간만에 2분기 연속으로 되게 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드디어 턴어라운드 하냐 이러면서 왕창 주가를 땡겨놨겠지만은 그 이후로는 다시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최초에 이 회사를 봤던 시절이 2008년도 요 시점입니다. 요때 시가총액 대비 순연금이 이 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다, 이걸 먹어야 돼 이러면서 이걸 샀는데 별 재미도 못 보고 있다가 이렇게 여기서 요즘에서 팔았는데 역시나 꽁초 투자는 어려웠다.
제가 팔고 난 뒤에 이게 전개를 보더라도 현금 자체는 별로 크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최초의 구간, 요때 이후로는 이익이 계속해서 감소를 해가지고 나중에 적자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현금으로 주가가 가기는 어려웠다고 판단이 되고, 20년도에 비로소 주가가 이렇게 많이 튀게 되지만은 요거는 뭐 영업이익의 개선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제가 고민을 하던 시절은 제가 이 LCD 산업에 대한 이해나 뭐 회사의 이익 구조에 대한 깊이가 얕아가지고 당시에는 순현금과 배당금만 봤었는데 그 당시에 배당 수익률이 한 3-4% 정도가 나왔었어요. 이 부분도 영향을 줬거든요. 자, 물론 이후에 회사가 적자가 나게 되니까 배당금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20년도에는 심지어 이익이 돌아왔더라도 배당은 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액주주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을 대주주와 쉐어할 수는 없게 된 거고요. 대주주 쪽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견고하기 때문에 물론 50%를 누가 모아와서 야 주총으로 따라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이기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못 이기면은 본업이 비전이 없는 곳에 대량의 자금이 들어가서 묶여서 후회만 남은 채 털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림보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총대를 맬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세진 TS 이야기는 충분히 했는데요. 제가 당시에 세진과 함께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프로텍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프로텍이 장기간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커졌고 이익도 과거 대비 많이 레벨업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제가 봤던 시절은 요 시절이죠. 자, 이걸 숫자로 볼게요. 당시에 세진 TS가 시가총액이 170억에 현금이 300억. 시총이 순현금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조건에 맞고 배당 4%, POR 5배 정도로 보였어요. 그리고 프로텍이 똑같이 시총이 170억에 순현금은 30억 정도, 그리고 이익은 조금 더 나가지고 50억, POR은 3배였습니다. 지금이야 이 둘을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당시에는 이 둘 사이에서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구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단 얘네 둘 다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이 현금 때문이었어요. 순현금 상태였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170억 원에 주가도 2,500원 정도로 비슷해 보였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리만 사태가 지났을 시절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불안한 시국에는 현금이 짱이지 해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세진 TS를 선택을 하게 되고 프로텍은 가지 않은 길이 돼버리죠. 안 돼. 그 결과 프로텍은 몇 년 뒤 이익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재평가가 될 뿐더러 현금도 과거 대비 엄청나게 쌓게 됩니다. 그런데 세진이는 이익도 꺾이고 현금도 까먹고 시가총액도 거의 그대로 발전이 없었다. 이른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친구와 뭔가 발전하는 친구의 차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익 레벨 자체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시가총액도 거의 8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상태고요. 현금조차도 아예 안 쓰고 꾸질꾸질하게 버텼던 세진이보다 프로텍이 훨씬 많이 쌓은 그런 결과로 이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진이가 이 구간 동안에 계속해서 순현금보다 시총이 쌌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통 뒤지던 사람들이 종종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회사에서는 아야도 잘 안 하긴 하지만은 자기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다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회사의 홈페이지만 가보셔도 그 정도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이 회사가 얼마나 보수적인 회사인지. 근데 마냥 보수적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저는 당시에 잘못 선택을 했었고 그 결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에 단기적인 구간만 보더라도 그 차이가 엄청나게 되고 더 장기적으로는 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양갈래 길에서 만약에 이 꽁초를 보지 못했다면은 이쪽을 선택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겠지만은 그러진 못했고 단순한 순현금성 자산에 기반한 꽁초 투자에 대해서 반성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순현금성 자산이 하방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어용이고 결국에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 따라서 단순히 재무구조를 보는 것보다는 회사가 속한 산업이나 BM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저희 옛날 꽁초 투자 이야기를 통한 교훈을 물색해 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